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했던 질량 2kg의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모습을 나는 물체에 작용한 힘의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0에서 6초 동안 힘이 물체 한 일은 일단은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이게 돼요. 근데 질량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있는데 속력은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구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힘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가 충격량이 되는데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고 이 때문에인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므로 이어서 속력은 3m/s가 됩니다. 그래서 속력은 구해서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은 이 되므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먼저 여기서 힘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충격량을 구해보면 충격량 I는 여기 밑면의 넓이와 같으니까 그래서 충격량은 6입니다. 그런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므로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일은 운동에너지와 같으므로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운동에너지와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보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MV는 운동량이므로 MV에다 6을 대입하면 그리고 M이 여기서 2k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먼저 문제를 봤을 때 동일한 물체 A, B라고 했으므로 각각의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했으므로 이 높이 또한 h로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속력을 V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끝난 건데 기억 보기부터 보면 P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므로 A는 0 플러스 2분의 1 V 제곱이 되고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P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Q에서의 B의 역학적 에너지보다 작으므로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정지했을 때 각각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 플러스 0이 되고 B는 0 플러스 0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A는 0에서 mgh로 B는 mgh에서 0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변화량은 같아서 니은 보기는 틀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마찰을 무시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 에너지가 손실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정지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보다 큰 것을 알 수 있고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은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의 경우에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mgh가 되고 B의 경우에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m 플러스 mgh가 되므로 a의 값이 더 작아서 디귿 보기는 맞으므로 답은 5번이 됩니다. 네, 일단 유턴운동 제2법칙 A는 n분의 F를 이용할 건데요.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요. 속도와 시간 그래프입니다.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는데요. 기울기가 중간에 한번 바뀝니다. 가속도가 바뀌었다는 의미죠. 이 처음 가속도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가속도를 A'이라 놓겠습니다. 이 첫 번째 0초에서 1초 동안의 가속도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A는 질량분의 힘인데요. 질량은 이 수레의 8m과 이 두 달린 거 2m을 합쳐줘야 됩니다. 8 더하기 2고요. 이 두 물체는 지금 중력을 받고 있으므로 힘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이므로 2 곱하기 10을 해줘서 20m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0분의 20이 나와서 가속도는 2m/s 제곱이 나옵니다. (1초마다) 2m/s씩 증가하므로 1초일 때 이 수레의 속도는 2초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이 끊어진 이후를 알아볼 건데요. 실이 끊어진 이후의 가속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이 끊어진 이후에는 실이 하나 끊어졌으니까 질량이 반으로 줄어서 이 m 하나가 남고요. 이 m 하나가 남았으므로 중력은 m 곱하기 10에서 10m만 받게 됩니다. 힘은 10이고요. 질량은 8 더하기 수레의 8과 남은 하나 1을 해서 9분의 10이 되고요. 9분의 10 m/s 제곱이 됩니다. 이게 9분의 10 m/s 제곱이고요. 이건 1초에 9분의 10 m/s씩 증가한다는 의미이니 이미 있던 속도에 1초가 지난 후에 9분의 10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다 그래프를 해석을 했으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1초일 때 수레의 속도는 크기는 1m/s이다. 2m/s이므로 틀렸습니다. 니은을 보시면 2초일 때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는 9분의 10 m/s이다. 가속도 구했죠? 2초일 때. 맞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0초부터 2초까지 수레가 이동한 거리는 9분의 32m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한 거리는 바로 민넓이가 됩니다. 이 민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민넓이를 구할 때 이 세모와 여기 이 사다리꼴을 나누어서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넓이는 빨간색으로 구해볼게요. 먼저 이 세모의 넓이는 2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2 더하기 9분의 28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1 더하기 9분의 18 더해주면 6, 4, 9분의 1이고요. 1 더하기 9분의 23입니다. 그래서 9분의 32가 나와서 0초부터 2초까지 수레가 이동한 거리는 9분의 32m라는 디귿의 선지는 맞았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우선 이 문제를 보면 관성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관성법칙을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관성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때 기억을 보면 기억은 급출발이라고 볼 수 있고 니은은 급정거라고 보았을 때 0을 기준으로 공이 철수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급출발을 하게 되면은 공은 관성법칙에 의해서 철수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기역이 맞고 니은은 급정거를 하게 되면 관성법칙에 의해서 영이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니은은 아닙니다. 그리고 디귿은 버스가 원래부터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영희 쪽으로도 안 가고 철수 쪽으로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먼저 문제부터 읽어보면은 그림은 질량이 5kg이니까 여기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니까 여기 아래 방향으로 mg만큼 mg의 힘을 내니까 이거는 5 곱하기 10 해서 50N의 힘으로 아래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리고 연집 방향으로 60N의 힘으로 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위로 60N의 힘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물체가 정지해 있는데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마찰력 없이 등속 운동을 할 때 이때 알짜 힘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래 보기 중에 옳은 것을 고르면요.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인데 여기 아까 정지에 있어서 알짜 힘이 0이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천장이 물체를 미는 힘의 크기는 10N인데 아까 여기서 저 그림에서 아래로 50만큼 하는데 위로 60만큼 하니까 위로 60N만큼의 힘이 더 작용하는데 정지해 있으니까 천장이 여기 아래로 10N의 힘을 더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니은이 맞고, 디귿 손이 물체를 미는 힘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의 관계인데 이때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는 만약에 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당긴다 생각해 보면은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이 서로 같은 것처럼 서로 힘이 같아야 되는데 손바닥이 미는 힘은 60N, 중력이 작용한 힘은 50N, 이렇게 힘의 크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의 관계는 아니라서 디귿은 틀림으로 기역 니은인 3번이 맞아요. 추가로 설명을 하면은 손이 물체를 미는 힘의 반작용을 생각해 보면은 물체가 손을 미는 힘이 손이 물체를 미는 힘과 같아야 하는데 그 힘이 달라서 디귿이 틀렸어요. 먼저 문제를 보면 충돌 에너지는 B가 A의 3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식으로 쓰면 B는 3A가 되고, 이것을 운동 에너지라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에 대입을 하면 얘는 질량을 MA라 하고 얘는 질량을 MB라 하고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기억으로 놓고 그러고 이때 그래프는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는 속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속력을 구하면은 2m/s이고 충돌 후에는 1m/s로 바뀝니다. 이거를 VA 속력에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충돌이라 되어 있으니까 충돌은 전후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하니까 질량 MA2의 충돌 후 질량 EMA는 MA 플러스 MB VB가 같아야 되니까 VB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기억에다 대입을 해서 풀게 되면은 MB 분의 MA가 1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MA 대 MB의 질량비는 3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A가 1kg고 그게 다 똑같은 물체이기 때문에 다 1kg입니다. 근데 A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A는 지금 h가 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곧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건데 지금 V가 10이므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50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마찰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서 다 50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를 보면 B는 50줄인데 지금 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했으니까 V가 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M은 1이고 해서 GH가 5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C를 보면 C는 C를 구하면 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인데 얘도 50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주어진 게 C에서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3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2분의 3 mv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이 mv 제곱은 50이 됩니다. 그래서 m은 일단 1이니까 이 v 제곱은 50이 되고 v 제곱은 25가 되고 v는 5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C에서 물체의 속력은 5m/s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울게요. 네, 그 다음에 가속도 막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A에서 B로 가고 C로 가는데 3초가 걸렸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C에서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방향이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C에서의 속도는 마이너스 5m/s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속력에서 낮은 속력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5m/s가 맞고요. 그리고 A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일단 이렇게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시간 속력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10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3초이고 여기가 지금 아까 5m/s였는데 여기서 A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지금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뒤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줘야 이 A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하는데 여기가 B입니다. 왜냐하면 속력이 0이므로. 근데 B가 몇 초인지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겠죠? 그런데 가속도가 5m/s니까 지금 1초마다 5씩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B는 2초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넓이를 구하면 10이란 걸 알 수 있고 여기 넓이를 구하면 2.5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얘에서 얘를 빼면 7.5이기 때문에 D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그림은 질량 1kg의 물체가 마찰이 없는 빗면의 점 A를 지나 점 C를 통과하여 최고점 B에 도달한 후 다시 C를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체가 A에서 B를 거쳐 C에 돌아가는 데 걸린 시간은 총 3초이고 A에서 물체의 속력은 10m/s이며 C에서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3배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보면 일단 기억을 먼저 봤을 때 C에서 물체의 속력은 5m/s이다. 여기서 C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A의 총 역학적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비교를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A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 단 A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0이기 때문에 A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므로 A에서 이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으로 50이 됩니다. 이때 C는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C에서의 속력을 V라고 두면은 이 C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플러스 이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이때 이 높이를 h라 두고 보면은 mgh가 총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의 총합은 아까 위에서 오해다시피 50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C에서의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3배이다. 이 소리는 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이 운동 에너지의 3배이므로 이거에 곱하기 3이 mgh는 따라서 2분의 3 mv 제곱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분의 1은 50이 되므로 이것을 구해주면 질량은 1kg로 나와 있으므로 이게 안 나오나요? 따라서 속력은 5m/s가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C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5m/s로 맞는 부위가 되고요. 다 지울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니은 보기를 보게 되면 B에서의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이다. 이 운동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어느 구간에서든지 다 일정하기 때문에 B에서의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 이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에 속도가 10m/s고 그 뒤에 아까 기억에서 말했다시피 C에서의 속력이 5m/s인데 여기서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10m/s를 양의 방향이라고 보고 이걸 음의 방향이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총 3초가 걸렸기 때문에 3분의 속도 변화량이 10 -5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5m/s 제곱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여서 감소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m/s 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니은에서 물어보는 것은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상관을 안 하고 가도 되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 보기를 보게 되면 A와 C 사이의 거리는 A, B의 거리에서 C, B의 거리를 뺀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운동을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때 밑넓이는 이 운동에서의 이동 거리와 같은데, 이제 이 윗부분의 넓이는 A가 B까지 갔을 때 이동 거리이고, 이제 이 밑부분의 이 넓이는 B가 B에서 C까지의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빼면 A와 C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게 되면 일단 가속도의 크기가 아까 5m/s 제곱이었기 때문에 점점 감소해서 이 B에 됐을 때 시간을 구하게 되면은 2초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A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면 뭔가 잘못했는데 2분의 5가 아니고 어? 2분의 15가 돼서 이 길이는 7.5m이므로 디귿은 틀립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